신체 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 잠시 속도를 늦추고 우리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노화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다시금 가벼움을 찾는 과정입니다. 70대 이후 대다수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 깊숙이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이 예전처럼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눈을 떴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막상 일어나려 하면 무릎이 멈칫하고 관절이 뻣뻣해지며 익숙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관절 통증을 노화의 당연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걷기가 느려지고 뻣뻣함과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정상이라 여기며 점차 순응하는 법을 배울지도 모릅니다. 활기찬 노년의 차이점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명확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노인이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변의 건강에 대해 유난 떨지 않고 투병 사실도 없지만 발걸음만큼은 힘찬 동년배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시장에 가고 음식을 준비하며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과를 거뜬히 소화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비결이나 특별한 의식, 비싼 치료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고 친숙해서 대다수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관절 영양과 식단의 중요성, 흔히 튼튼한 관절을 위해 칼슘이나 영양제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절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성분이 아니라 올바른 자양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그리고 이 자양분은 약국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재료들은 매우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곤 합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이 약해져 걷기 힘들어질 때야 비로소 찾게 되지만 활기차게 장수하는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조용하고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개선해줄 4가지 식재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호로파, 페뇨그릭. 씨앗 첫 번째는 장수하는 분들이 매일 활용하는 호로파 씨앗입니다. 인도 주방 어디에나 있는 흔한 향신료지만 그 진가는 이치기 일수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무릎과 척추, 아침의 뻣뻣함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핵심은 통증이 심해질 때만 참는 것이 아니라 염증 예방을 위해 차분하고 규칙적인 습관으로 삼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관절통은 뼈 자체보다 내부의 미세하고 지속적인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이 점차 영구적인 통증으로 변하는 것을 호로파가 진정시켜줍니다. 이는 통증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연스러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로파 섭취의 올바른 방법 중요한 점은 섭취 방식입니다. 단순히 음식에 넣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마른 씨앗을 직접 씹거나 음식에 대량으로 넣지 않습니다. 밤에 작은 숟가락 하나 분량의 씨앗을 물에 불려두고 다음 날 아침 공복에 그 물을 마신 뒤 불린 씨앗을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밤새 불린 호로파는 소화가 잘 되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분 흡수율도 높습니다. 관절이 가장 뻣뻣한 아침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손을 씻듯 규칙적으로 실천하십시오. 단,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소량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 비결, 전통 방식의 정제 버터, 기. 두 번째는 장수 노인들의 주방에 꼭 있지만 많은 분이 두려워하는 전통 기, 버터입니다. 지방이 살을 지우고 관절에 압력을 준다는 생각에 관절통이 시작되면 지방부터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분들은 오히려 적정량의 지방을 섭취합니다. 우리 관절은 뼈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관절 내부에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는 윤활액과 연조직이 있으며 이는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지방이 부족해지면 이 조직들이 마르면서 마찰과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들에게 기버터는 천연 윤활제와 같습니다. 다만 튀긴 음식을 피하고 소화력이 좋은 낮 시간대에 따뜻한 음식에 소량 섞어 흡수율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비결. 모링가와 강황 세 번째는 흔히 볼 수 있는 모링가, 드럼스틱, 잎입니다. 뼈와 관절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완화하고 근육과 인대를 지원합니다. 너무 오래 삶지 않고 가볍게 데쳐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강황입니다. 반드시 흑후추와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칼슘 부족보다 만성적인 미세염증이 통증의 주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강황은 이를 다스리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황이나 가루를 따뜻한 물, 약간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즉각적인 기적을 바라기보다 신체를 조용히 지지해주는 인내심 있는 친구처럼 대해야 합니다. 생활 속의 움직임과 마음가짐, 올바른 식단만큼 중요한 것은 움직임입니다. 관절은 무늬 경첩과 같아서 아무리 기름을 쳐도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굳어버립니다. 통증이 두려워 움직임을 멈추면 관절은 더 빨리 굳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펴고 굽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몸이 나이에 상관없이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이는 형벌이 아니며 통증이 여러분의 자유를 막는 장벽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몸을 몰아붙이지 말고 작은 습관들로 정성껏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완벽함이 아니라 세심한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